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저는 오늘 워싱턴 DC 도심의 락크리크 공원에 나왔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4년 링컨 대통령이 요세미티 보호법에 서명하면서 요세미티는 미국에서 법으로 보호한 최초의 자연이 되었고, 그로부터 8년 후인 1872년 미국 최초이자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 옐로스톤이 탄생하게 됩니다. 1906년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기념물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유물법이 통과되면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무려 2억 3천만 에이커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국가기념물로 지정했고, 10년 후 1916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미국 국립공원관리국을 설립해 당시 14곳이었던 국립공원과 21개에 불과했던 국가지정기념물은 2020년 현재 62곳의 국립공원을 비롯해서 400여 곳으로 늘게 됩니다. 미국의 국립공원과 국가기념물들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에는 3억 2,750만 명이 방문하며 1904년 이후 세 번째로 많은 방문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미 전역 국립공원이 폐쇄돼 인적이 끊긴 도로와 산책로를 활보하는 야생동물들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 국립공원은 부분적으로 재개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동유럽 벨라루스에서 26년째 장기 집권 중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연임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수십만 명의 야권 지지자들이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퇴진 시위를 벌이고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경찰의 강경 진압과 유혈 충돌로 사상자가 속출하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은 벨라루스의 선거와 시위대 탄압을 규탄했습니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벨라루스 시위 사태에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스페인 정부가 다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자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가 마드리드 콜론 광장에서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반대하며 집결했는데요. 시위 중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고 이를 거짓이라며 음모론을 주장하는 참가자들도 나왔습니다. 스페인에선 최근 매일 1,000명에서 3,000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 재확산 기류가 뚜렷해지며 서유럽에서 가장 강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달 가까이 이어진 폭우로 중국 남부 지역의 홍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스촨성에선 하천이 범람해 1급 홍수주의 경보가 발령되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스촨 러산에 위치한 세계 최대 석불인 러산대불은 홍수로 불어난 물에 발이 잠기기도 했는데요. 이런 와중에 태풍까지 예보돼 있어 비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우한에서는 보호장비나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수백 명의 인파가 수영장에 몰려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여전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시민의 무모한 행동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속도로가 대형 산불로 불길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한 와중에 강한 바람까지 겹쳐 소용돌이 불기둥 현상인 파이어네이도가 관측되는 등 이상 기상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캘리포니아의 기후 변화로 날씨가 예년보다 더 건조해져서 산불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산불과 기록적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위치한 사막 지역 데스밸리의 기온이 무려 섭씨 55도에 육박해 1913년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So it's with great honor and humility, I accept this nominatio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Let's fight with conviction. Let's fight with hope. Let's fight with confidence in ourselves and a commitment to each other.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추대됐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미국을 치유하고 재건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전당대회 특집 민주당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지도력을 비판하는 한편 분열된 미국의 치유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We can choose a path of becoming angrier, less hopeful,
more divided, a path of shadow and suspicion, or we can choose a different path and together take this chance to heal, to reform, to unite. 미국 정당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전당대회는 당의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하고 정강을 채택하는 등 대개 형식적인 절차들이지만 대선을 향한 출정식이라는 의미가 큰데요. 올해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온라인으로만 치러졌지만 당원들의 사기는 높다고 합니다. 4년에 한 번씩 제일 재미있고 또 흥미롭고 또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봐야죠. 당 내에서는 참 에너지가 강하고 또 희망이 강하고 또 전당대회는 종종 차세대 스타 정치인의 탄생 무대가 되고 당원들이 한데 뭉치는 효과를 내는데요. 올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심지어 과거 라이벌들까지 범야권의 거물들이 총출동해 바이든 해리스 후보의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Donald Trump hasn't grown into the job because he can't. And the consequences of that failure are severe. 170,000 Americans dead. Millions of jobs gone. 그렇다면 민주당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은 바이든 후보는 어떤 사람일까요? 젊은 나이부터 엘리트 정치인의 길을 걸어온 듯 보이지만 인생이 순탄치는 않았는데요. 만 30살이 되기도 전에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돼 화려하게 정계에 입문했으나 당선 직후 일어난 교통사고로 부인과 1살 배기 딸을 잃었습니다. 또 그때 살아남았던 두 아들 가운데 장남인 보 바이든을 지난 2015년 뇌종양으로 잃기도 했죠. 미국의 여론은 바이든 후보가 비극적인 개인사를 극복하고 오랜 기간 공직을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하는 편입니다. 그는 7번 상원의원에 당선됐고 부통령까지 지냈는데요. 이제 78을 바라보는 나이에 세 번째 대통령 선거 도전에 나서 50년 정치 인생의 정점을 찍으려 합니다. But it was very much Biden looking to project himself as, not just the other guy who isn't Donald Trump, but an ideal president to succeed Donald Trump. 부통령 후보 해리스 의원은 55의 젊은 나이로 고령의 바이든을 보완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메이카와 인도계 이민자 부모를 둔 해리스 후보는 오랜 검사 생활을 거쳐 의원이 된 만큼 능력을 두루 검증받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들 앞에는 이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있는데요. 민주당 후보가 과연 현직 프리미엄을 넘어설 수 있을지 결과는 11월 3일에 알 수 있습니다. My name is Fabien Cousteau. I'm an aquanaut, third-generation ocean explorer, and ocean conservationist. Having had the honor of growing up in a family of ocean explorers, the ocean connection was a natural background. What is the general state of our aquatic world? Well, if you look at how we've treated our land-based part of our planet, the ocean is even worse. And the only reason I'm saying this is not to strip away hope and motivation to do something. It's to just gauge our understanding. Because for decades, the ocean has been treated as an endless resource and a garbage can. There have been some implementation of technologies and approaches to aquatic restoration. There is a lot more that needs to be done because thus far we have some monumental tasks in tackling things like plastic pollution, carbonic acid from hydrocarbon pollution, which is basically climate change related issues, temperature augmentation variations, which throws off all sorts of systems like coral ecosystems. So although there are things that are slowly being implemented, by and large, we have a lot of work to do. Whether we love nature or not, whether we are conscious of to the level of science or not, we need to understand that our everyday decisions are the very fundamental reason why we are where we are. And as such, we can also be heroes individually. We can be proactive in creating those solutions in our everyday decisions. By not using single-use plastics, for example, by being more conscious of the way and what we drive.
The ocean is an amazing playground. It's Pandora's box. We've explored less than 5% of our ocean world to date. Despite all the exploits of people like my grandfather and people who've dedicated their lives to marine exploration, there is a lot left out there to explore. And I truly believe that if we push forward in our endeavors and be more conscious of our connection with the world and our ocean, we'll be able to give back to our future generations the things that we've taken for granted.